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던 1차와 달리 이번 2차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걸리지는 않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정말 고민이 많아지죠?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담았던 물건들도 이제는 가격표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단순히 10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생활비 지원이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소비 쿠폰의 2차 지급 일정부터 시작해서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 제외 대상을 명확히 짚어드릴 거고요. 실제로 1차 때 국민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통계도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쿠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경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소비 쿠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사용액의 30.4%가 음식점, 카페, 치킨집, 피자집 이런 곳에서 사용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생필품 구매가 30.2%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마트에서 쌀이나 기름, 조미료, 세제, 화장지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 사용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보건 분야가 15.3%였어요. 병원비, 약값, 안경, 보청기 이런 곳에 사용한 거죠. 네 번째가 문화여가 분야로 12.1%였습니다. 영화관, 헬스장, 미용실, 네일샵 이런 곳에서 사용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확실한 차이가 났어요. 50대 이상에서는 생필품 구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젊은 층은 외식이나 문화여가 쪽에 많이 썼는데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은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는 게 먼저다.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쿠폰을 받아도 정작 쓸 곳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거든요. 도시에서는 편의점, 마트, 음식점이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있지만 농어촌 특히 섬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 사시는 한 주민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쿠폰을 쓰려면 배를 타고 목포까지 나가야 한다고요. 왕복 배상만 해도 몇만 원이 들어가는데 10만 원짜리 쿠폰 쓰려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대형마트는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만 살리겠다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예외를 둔 거죠.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 2,000여 개 중에서 겨우 127곳만 지정되어서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차 지급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때처럼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급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은 1인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차 때 15만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추가로 15만 원을 더 받아서 총 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차 때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다 받았잖아요. 대기업 임원이든 건물 몇 채 가진 사람이든 연봉이 몇 억이든 상관없이 15만 원씩 다 줬는데
이번 2차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득 상위 10%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소득 상위 10%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502만 원을 넘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약 825만 원, 3인 가구는 약 1,055만 원, 4인 가구는 약 1,280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추정치이고 실제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기준이죠?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도 있어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가 20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사람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많은 사람들 말이죠.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월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 집값이 비싸면 못 받고 집은 별로 안 비싼데 이자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쿠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차 때와 비슷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치킨집, 분식집 이런 곳도 가능하고요. 약국에서 약 살 때나 병원에서 진료비 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안경점, 보청기, 의료기기 이런 곳도 해당됩니다. 문화체육시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화관, 헬스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샵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여전히 제외예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는 취지니까요. 쿠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용처이고 많은 전통시장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쿠폰으로 10만 원어치 사면 추가로 5천 원, 1만 원 할인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같은 돈으로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둘째,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세요. 1차 통계에서도 봤듯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쌀, 기름, 조미료, 세제, 화장지 같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어차피 사야 할 물건들이니까 쿠폰으로 사면 그만큼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소비 쿠폰은 발급받은 날부터 5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는 사용처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유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넷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활용하세요. 소비 쿠폰의 목적 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동네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혜택도 받는 거니까 일석이조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1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게 아니라 2만 원씩, 3만 원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잔액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선별 지급으로 바꾼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차 때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웠으니까 보편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되고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일반인은 10만 원,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을 받게 되고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약국, 문화시설 등입니다. 여러분은 1차 쿠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이번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